유관순 열사에 대한 판결문 하나 가져왔습니다. 2심 판결문이에요. 한번 처음부터 좀 읽어드릴게요. 위 11명에 대한 소요 및 보안법 위반 피고 사건에 대해서 공주지방법원이 언도한 유죄 판결에 대해 피고 11명으로부터 공소 신청, 이건 이제 항소를 한 거예요. 이 유관순 열사에 대한 죄목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보안법 위반이고 나머지 하나는 소요죄예요. 판결문의 결론이 주문입니다. 피고 유관순 등은 각 징역 3년에 처하고 원래 1심에서 5년형을 받았는데 네. 3년형으로 감형을 한 겁니다. 그래서 압수 물건 가운데 명 제1호 구 한국기 한 깃발은 이를 몰수하고 1호라는 건 이제 압수물 중에 제일 중요한 건데 유관순 열사가 직접 만든 거라서 몰수합니다. 몰수는 범죄에 제공한 물건을 몰수하는 거거든요. 이 판결문 전체에서 한 문단 전체에 유관순 열사에 대해서만 쓰고 있어요. 제일 첫 번째로. 피고 유관순은 서울에 있는 이화학당 학생인데 3월 1일에 조선독립선언을 발표하고 단체를 만들어서 조선독립 만세를 외치고 동년 4월 1일에 충청남도 천안군 갈전면 병천시장, 저희 오늘 순대 먹었던 그 병천 순대의 병천이 여기군요. 네네. 게시를 이용해서 조선독립시위운동을 할 것을 계획하고 그곳에서 수천 명의 군중단체에 참가하여 조선독립 만세라 외치고 독립시위운동을 함으로써 치안을 방해하였다. 치안을 방해하겠다. 핵심은 정치적 목적으로 불온하게 선동하고 교사해서 치안을 방해하면 징역 2년 이하에 처한다. 뭐 이렇게 돼 있어요. 조선 시위 운동을 할 것을 계획하고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4월 1일 전날에 여기 매봉산에 올라가서 이제 봉화도 올렸다고 그래요. 이 거사를 이제 앞두고 다른 사람을 또 결집하기 위해서 거기에 치안 방해죄로 걸린 겁니다. 두 번째 범죄는 소요죄입니다. 소요죄는 어떻게 해서 성립하냐면 단체가 폭행 협박을 하면 성립됩니다. 이 유관순 열사가 여기서는 폭행을 했다는 거거든요. 그걸 한번 보시겠습니다. 헌병이 시위를 제지하는데 시위대가 응하지 않으니까 군중을 향해 발포하고 발검을 해서 그래서 즉사가 19명이에요. 중상자가 30명이 발생했어요. 헌병이 군중에게 발포하려고 총을 겨누고 있을 때 자신은 유관순 열사는 양쪽을 제지하기 위해 그들이 소지하고 있는 총을 잡은 일이 있다는 내용. 그 총을 막 쏘는데 사람 막 죽어나가는데 유관순 열사 그 어린 분이 나가서 총을 잡은 거예요. 네. 그 중에 피고인 유관순의 아버지인 유중권 어른이 피해자의 한 명이 된 거예요. 아버지가 총에 맞아서 돌아가신 거예요. 그 자리에서. 그러니까 다른 군중이 피해자를 둘러매고 유관순의 아버지를 둘러매고 헌병 주재소로 몰려간 거예요. 폭행 또는 협박을 하여 기세를 조성하며 군중은 소요를 하였다. 이렇게 돼 있어요. 피고 유관순의 한시 만세를 부른 후 헌병 주재소로 가서 보았더니 아버지의 사체가 있었기에 화가 난 나머지 자신의 나라를 되찾으려고 하는 정당한 일을 하고 있는데 어째서 군기를 사용하여 민족을 죽이느냐. 우리 같으면 그냥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이러면 울부짖고 그냥 막 그렇게 할 것 같은데 이 유관순 열사가 하는 말씀이 굉장히 논리적이에요. 그럼 이때 총을 쏜 헌병들은 조선인인 건가요? 쏜 헌병이 헌병 모조원 맹성호라고 이름을 부리가 조선인 같아요. 이 중에는 조선이 있었던 것 같아요. 헌병이 총을 겨누기에 죽지 않으려고 갑자기 그 가슴에 매달렸다. 죽지 않으려고 가슴에 매달렸는데 그 가슴에 매달렸다고 폭행죄로 이제 재판을 하는 거예요. 피해자의 피해 내용이 이런 식이잖아요. 뒤에 더 구체적인 사유가 나와요. 보세요. 유관순은 소장이 입고 있던 옷에 혈흔이 있는 걸 가리키며 군중에게 무언가를 말하면서 이 피가 우리 아버지의 피였다. 보세요. 이게 지금 이 사람이 죽인 겁니다. 추측이지만 그랬을 수도 있을 거잖아요. 이거 가지고 이제 폭행죄로 붙잡고 흔들고 또 그 가슴에 매달렸고 이게 다예요. 판결문에 이렇게 써 있네요. 네, 이게 다예요. 이게 세 가지인 거예요. 아버지가 죽었으니 당연히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근데 하나도 죄가 되는 내용이 없지 않나요? 어떻게 보면 학살의 현장에서 돌을 집어서 던진 것도 돌 던진 것도 아니고 이게 다예요. 그러니까 이게 오히려 판결이 얼마나 잘못됐냐의 증거가 되는 것 같은데 이렇게 상세하게.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쓰고도 3년형을 줬다라는 게 무시하는 거죠. 그렇죠. 거기 사람들은. 혐의 내용을 조작하거나 이런 게 아니고. 그러니까 말을 만들 생각도 안 하는 것 같아요. 이 내용을 가지고 처벌을 했다는 건 지금 너무 이상하죠. 그렇죠. 네. 네. 치안 방해죄는 보안법상 2년 이하의 징역이거든요. 근데 5년을 받았어요.
그러면 그걸 최대한으로 줬다 하더라도 붙잡고 흔들고 살려고 가슴에 매달린 거 가지고 3년 더 받은 거예요. 판결문 자체와 양형이 말이 안 되는 참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억울하게 당했어요. 말도 안 되는 재판 속에서 그러니까 이게 일본인 검사가 공소를 제기해서 일본인이 판결한 거잖아요. 뭐 우리한테 유리하게 안 썼을 거잖아요. 斉藤総督の配慮で減刑となった。お前も半分に減刑されるだろう。 난 여기 들어올 때부터 죄수가 아니라고 했다. 그러니 은혜니 배려니 가명이니 나하고는 하등 관련이 없다. 유관순 열사가 실제적으로 한 행동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본 것도 처음인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오히려 기록이 돼. 네, 네. 근데 이것만 봐도 사실 유관순 열사는 하여튼 그냥 보통 분은 아니고 그냥 3.1 운동으로 이제 옥고를 치렀잖아요. 그러니까 20년 3월 1일이 됐어요. 1년이 지났어요. 감옥에서 만세 운동을 해요. 그 서대문 형무소에 갇혀서 만세를 부르는데 그 이웃들도 다 들려서 같이 만세를 불렀다는 거예요. 뭐 이육사 시인, 뭐 심은시, 이상화 시인 이런 것들이 다 있었는데 그분들이 다 일제강점기 때 그렇죠. 이제 시를 쓰셨잖아요. 근데 검열 때문에 그렇지. 낼 수가 없잖아요. 해방 직후에 아, 해방 직후에 나온 시들이 막 이런 세상에 태어나서 시를 쓰기를 바라고 시인이 되기를 원했던 게 부끄럽고 부끄러워서 서명을 못하겠습니다. 그 당시는 범죄자의 범주에 들어갔던 범죄자죠. 예. 실정법을 어긴 거니까. 이게 빼앗긴 데라도 복문하는가라고 이상화 시인이 정말 저 문장으로 되게 함축적으로 표현이 된 것 같아요. 우리가 나라도 이뤘는데. 이 윤동주 시인이 다 20대 때 쓴 시잖아요. 아, 우린 20대 때 뭘 했지 생각해보면 참 진짜 고민하고 아파하고 안타깝지. 광야, 까마득한 날에 하늘이 처음 열리고 어대 닭 우는 소리 들렸으랴. 모든 산맥들이 바다를 연모에 휘날릴 때도 차마 이곳을 범하던 못하였으리라. 다시 천고의 뒤에 백마 타고 오는 초임이 있어 이 광야에서 목 놓아 부르게 하리라. 이 시인들이 그때 일제 강점기 총보다도 더 무서운 저항을 한 거예요. 이게. 네네, 그렇죠. 무력이나 힘들은 언젠간 시간이 되면 사라지잖아요. 근데 이런 문학 작품들이 남는 것 같아요. 네. 이런 저항의 기록들 남겨주신 것들이 자랑스럽고 자부심을 가지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근데 시는 지금의 기분을 녹여낼 수 있잖아요. 네. 빠른 시간에 네. 분노라든가 지금의 감정 응어리진 것이 몇 줄로. 네, 맞아. 그러니까 약간 저항하기 좋은 도구였던 것 같아요. 그 시인을 탄광의 카나리아라 그러거든요. 탄광의 카나리아. 왜냐하면 이제 지금은 탄광이 그렇게 위험하지 않지만 이제 19세기 초만 해도 그 화학이 발전하지 않아서 탄광에서 온갖 모르는 그 기체들이 막 나와요. 네. 모르고 있다가 죽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가스에 굉장히 예민한 새가 카나리아래요. 그래서 그 새가 좀 이상해지면 도망치는 거죠. 맞아. 그래서 사실 시인들은 아마 그 어느 사람들보다도 시대의 아픔을 누구보다 먼저 깨닫고 거기에 정말 피토하면서 그 공감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시인은 정말 이 사회의 진짜 카나리아구나. 가장 예민한 사람들이구나.